동거하던 남성을 호신용품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집 주변 지구대를 찾아가 한 달 전쯤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어제 새벽 한 30대 여성이 지구대를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네, 내가 남자친구를 죽였다. 맞습니다. 어. 오전 1시 반쯤이었는데요. 한 여성이 불안한 모습으로 이제 청주에 있는 지구대에 찾아옵니다. 내가 남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자수를 하는데요.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양쪽 다 30대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지난달 4일에서 11일 사이에 이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결국 숨지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지난달 4일에서 지난달 11일 사이면은 한 달 전인데요, 팀장님. 맞습니다. 30대 여성이 지구대 찾아와서 자기가 남자친구가 거짓말하니까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말했는데 언제 했냐니까 한 달 전에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긴가민가 했지만 현장을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주거지 베란다 있죠. 예. 베란다에 남성이 사망해 있었는데 이 한 달쯤 되다 보니까 바퀴라 하더라도 시신이 부패가 된 상태예요, 상당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을 보고 그 여자친구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발적인 걸 주장한 거예요. 화나서 거짓말해서 화나서 살해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럴 경우에 부검도 해야 되고 여성 진술을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그 남성이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성이 남성을 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혹시 남성이 잠을 잤다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일 수 있는데 어떻든 여성이 남성을 살해해서 방치했던 거 사건인 거죠. 자, 승현님. 네. 이 남성을 살해한 그 둔기가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이 밤길 안전을 위해서 들고 다니던 그 호신용품이었어요. 사실 뭐 저희 딸도 지금 이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신용품 한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구비해 놓으라라고 했는 게 지금 이제 이 살상무기로 사용된 절대로 이거는 살상무기로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분명히 호신용품입니다. 3단 봉이고 하나는 이제 전기 충격기인데 3단 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이게 강철 코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팔을 바깥쪽으로 쫙 내밀면 3단이 탁탁탁 3개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충격은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런 호신용품으로 피해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부검 결과 보고서 기타 여러 가지들 좀 종합해 보면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요, 자수를 하긴 했는데 정확한 살해 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 이웃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듯한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반팔로 쫓겨났다.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쫓겨났다는 거죠? 남성이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뭐 이 두 사람이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지금 가해 여성이 아직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해서 일방적인 얘기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집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도 쫓겨나서 남자가 반팔찬으로 쫓겨났는데 워낙 날이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방을 내줘서 머물게 해줬다라는 적도 있고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이 굉장히 여성에 대한 공포심이 커 보였다라면서 겨울에 여자친구를 피해서 집 옥상에서 돗자리로 머물라고 잔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집주인 말만은 아닌 게 예. 인근 주민들도 이 남성이 이 집에를 못 들어가고 집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담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그동안 이렇게 봐왔던 어떤 보통 남녀 간의 어떤 사건들의 유형과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이 완력의 차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그래서 남성이 주로 여성들을 공격하는 쪽이었고 뭐 고유정처럼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로 어떤 사전에 무슨 뭐 잠을 재운다든지 한 다음에 이렇게 범행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승현님 이거 좀 독특한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고유정 사건은 그냥 우발적인 그냥 사건. 그러니까 이 한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고유정이가 계획적으로 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맞는 여성 증후군. 그 당시에는 비틀스 우먼스 신드롬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비틀스 우먼 신드롬이 아니라 비틀스 펄슨 신드롬이라 그래서 매맞는 사람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한쪽 당사자가 폭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그걸 지켜보고 갔을 때 매맞는 아이 그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가해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분명히 이 남성은 그 여성에게 조정되고 있었고 사실상 그런 어떤 폭력에 익숙해진 상태, 여성에게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어떤 폭행에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남성이나 여성에게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살해 뒤에 은폐 시도까지 했어요. 네, 어떤 심경의 변화로 자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성이 숨졌다는 것도 숨겼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숨기기까지 했었는데 일단 시신은 원룸 베란다에 방치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는요. 남성의 휴대폰으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자친구와 싸워서 연락이 안 됐다. 밀린 월세를 곧 내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집 앞에 남성의 자전거가 서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한 것처럼 위치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어허. 팀장님, 그러면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은폐 시도까지 했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수를 한 건 또 무슨 심리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그 은폐한 상황에서 사체를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사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신고를 하되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아가자.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 영화 보게 되면은 분리할 때에 말하지 않고 변호사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잘못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무비권을 행사한 다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법망을 좀 가볍게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여성분이 그런 수법을 쓴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오늘 오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시간상. 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뭐 살인이고 또 한 달가량이나 방치했던 부분이 사체 유기가 될 텐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전에 지금은 이제 자신이 해쳤다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뭐 시신은 있지만 실제로 뭐 살해에 의한 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호신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해친 건지 이런 것들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부합되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존의 남성이 혹시라도 폭력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또 속보도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